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지금 보고서도 미국 쪽에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 그 다음에 지금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제러미 그랜섬 보고서, 그 다음에 또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넬프 아캄프라 이런 보고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 미 증시의 여러 전문가들이 좀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 그러면은 미장이 빠지면 삼성전자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가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온 상태고, 올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지금 전통적인 기술주 구글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항상 미장이 수급이 막 몰리고 왕창 날아갈 때는,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때는 당연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급이 없었던 데는 좀 안 갔지만, 항상 똑같이 가진 않는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거기는 맨날 가는데 우리는 안 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굳혀졌을 때, 그때 미국이 안 갈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갈 수도 있다. 미장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10년간 횡보했어요. 10년간 잘 가다가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거.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다만 우리 이런 마이크론도 그렇고 쭉 꾸준하게 이렇게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일단 또 서두가 또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는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기억하시죠?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죠. 그때 이후에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2개월간 조정,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냥 주구장창 올랐다. 삼성전자처럼 1년 정도 횡보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올랐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도 지금 이제 이번에 닷컴 버블 당시와 비교하면서 우리 미국 미장이 너무 비싼 고성장주가 하락을 했고 매수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투기적 버블이 한번 터지면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V자 형태의 바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질 것 같다. 여러분, 또 제가 모건 스탠리 말씀드리면, 아이고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이 오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왕창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건 스탠리에 이걸 믿어야 돼요. 모건 스탠리가 상승은 잘 못 맞춰. 그런데 웃긴 게 하락은 잘 맞춰. 하락은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썼다 하면 와장창창 무너지니까 일단 하락은 맞춘다.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BOA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주에 대한 자산 배분이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그러잖아요. 제가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모든 하다못해 이제 그 당시에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도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장 ETF라든지 이런 쪽에 영원히 간다, 저기는 이런, 항상 보면 이렇게 폭락이 오기 전에 가지는 모든 이렇게 생각이 뭐냐면, 영원히 간다, 저기는 안 무너진다, 이런 마인드가 팽배할 때 결국 거기가
일시적이 되든 어쨌든 간에 고점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그리고 아이고 저기는 영원히 가고 한국은 영원히 안 돼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한국장,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왜냐? 작년에 삼성전자 누웠기 때문에, 미장이 날아갈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누웠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보고서 한 장에 그냥 누웠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렐프 알칸포라 알라이라 캐피털 파트너스 대표께서도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은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올해 20% 이상 하락을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 FOMC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지금 최근 회의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시장의 연방준비제도 패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우리 시장을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를 뭐 안 올린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늦춘다든지 그런 여력도 부족하다. 왜냐,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금리 상승을 미루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미루기가 힘들다는 것은 기업체들, 특히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자 부담을 계속 해야 되냐. 이익이 나도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좀 폭락을 해서 거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이런 분들이 전체 다 해가지고 5대 주식 부호분들, 이게 자산이 한 670억 달러가 감소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인데 이게 좀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 등락률을 3배 추정하는 ETF, 예를 들어 가지고 TQQQ 이런 거 3배 추정한 ETF.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10% 떨어지면 미국 지수가 10% 떨어지면 30% 손해를 봐요. 근데 15% 떨어지면 거의 반토막 나요. 거의 반토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물론 이제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이 나지만 이게 한 30% 이게 만약에 폭락을 해버리면 거의 10%, 거의 한 90%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TQQQ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투자할 때 상당히 좀 여러분들 잘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만 사실 효과가 있지, 조정장이라든지 횡보장에서는 손실을 상당히 키운다.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거 팔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답이 없잖아요. 반토막 나고 이러면.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 롤오버 비용이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에 또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되면 서학개미들의 TQQQ 투자 원금이 반토막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날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3배 레버리지는 저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하고는 있는데 많이 수익 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은 아주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냥 일반 ETF, 반도체 ETF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는 제가 혹시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빠진다고 해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미국 조금 조심해라.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서 좀 더 빠지더라도 저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 삼성전자는 왜냐? 작년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쪽이 영원히 간다고 해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